안녕하세요, 송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제 몽골이 들어왔었죠. 이제 몽골이 들어오고 나서 아예 강화를 하고 그리고 다시 개경으로 환도를 했습니다. 개경으로 환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원의 간섭을 받는 시기가 생겨나는데요. 그걸 우리는 원 간섭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때 이제 새로 등장하는 주도 세력이 생기는데 그걸 바로 권문세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원 간섭기의 특징과 그리고 권문세족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중점적으로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업 시작할게요. 네, 우선 그 원의 내정 간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원이 이제 내정, 우리 고려의 정치를 간섭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이 간섭을 했다는 거는 고려의 제한이 많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어떤 것들이 제한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 살펴볼 거는 영토가 많이 뺏겼어요. 영토를 뺏겼고요. 대표적으로 동령부와 쌍성 총관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지도를 쌤이 간단하게 그려보면은 뭐 우리나라가 쌤이 이거 그림을 잘 그리지는 못하지만 요렇게 조금 확대해서 살펴보면은 동령부는 요쪽 부분입니다. 요쪽 부분이 동령부고요. 그 다음에 쌍성총관부는 요쪽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우리나라 그 고려 한반도를 봤을 때 북쪽 지역, 요쪽 지역, 북쪽 지역을 많이 뺏겼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렇게 다시 돌아와서요. 네. 그리고 나서 왕실의 호칭과 관제도 많이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서문화성 상서성이 첨의부로 바뀌고 중추원도 밀직사로 바뀌고 상서성 아래에 있던 육부도 사사로 바뀌고 왕실의 호칭 같은 경우에도 폐하나 태자에서 전하 또는 세자로 격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왕의 이름도 하나만 추가로 얘기를 해주면 그전에는 뭐 태조, 광종 이렇게 하면서 종이나 조라는 이름을 썼다면 원 간섭기에 들어와서 왕 이름이 충땡왕으로 왕의 이름이 바뀝니다. 이 충자는 조금만 더 부가 설명을 하면 충성을 충자를 써요. 충성을 충자를 쓰는데 어디에 충성을 하는 뜻일까요? 네, 그렇죠. 바로 원에 충성하라는 뜻에서 충자를 붙여가지고 하는 이름을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세자가 여기 왕의 아들이었던 세자가 원의 공주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부마국이라고 하는데 부마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원의 사위가 되는 국가라는 뜻입니다. 즉 피는 물보다 진하기 때문에 가족관계를 얽혀서 원에 벗어날 수 없게끔 만드는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원의 공주와 결혼하니까 왕이 되기 전까지 왕세자는 원에 거주를 하게 되는 거죠. 추가로 내정을 정치를 아예 간섭을 하는데 무엇을 이용해서 하느냐? 바로 정동 행성을 통해서 내정을 간섭을 합니다. 조금 얘기가 길어지는데 동쪽을 정벌하기 위해 만든 기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는 게 왜 동쪽으로 가는 건가? 바로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 세운 임시기구였어요. 임시기구였는데 일본을 정벌을 실패를 했지만 원나라는 왜냐하면 기병을 썼기 때문에 우리도 강화도 들어가 있었던 거 기억하죠? 그런 것처럼 일본을 정벌하려고 기구를 설치를 했는데 이게 일본 정벌에 실패를 했지만 그대로 남겨둬서 고려의 내정 정치를 간섭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뿐만 아니라 원의 내정을 간섭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또 금이나 은, 인삼, 도자기, 매 같은 특산물을 가지고 가기도 하고 심지어 공녀, 여자들을 몽골로 보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요게 바로 매가 되겠고요. 요게 바로 이제 공녀에 대한 이야기인데
잠깐만 읽어보면은 여자들을 모아 공녀를 선발할 때 사신들에게 돈을 먹이면 다 놓아줍니다. 그래서 공녀 한 명을 구하려면 수백 집을 뒤져야 하는데 누구도 사신의 말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황제의 명으로 왔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녀로 뽑히면 부모와 친족들이 밤낮으로 우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요. 딸을 가두거나 이웃말에 숨겨놓기도 하는데 그러면 매질을 하기도 하고 주리를 틀기도 하고 하면서 공녀로 뽑혀 떠나는 날이면 난간이나 길에 엎어지거나 울부짖다가 비통하고 분하여 우물에 몸을 던지거나 스스로 목을 메어 죽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딸을 그냥 몽골에 갖다 바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발생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려랑 이제 몽골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그 풍습이 또는 문화가 전파되기도 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몽골풍이랑 고려양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몽골이랑 고려 사이에 몽골에서 고려로 넘어간 것을 이제 몽골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고려에서 몽골로 전파된 거를 고려양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몽골풍으로는 뭐 변발 같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 헤어스타일 보이시죠? 네, 이런 모습이 보인다. 그리고 요거는 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요, 소주고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뭐 어른들이 뭐 자주 먹는 것들 중에 하나인 소주라는 이 술이요. 요때 몽골에서 전파가 돼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술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려양 같은 경우에는 원나라 황실에서 유행하면서 고려의 풍습을 많이 받아들이는 모습이 보였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이제 지금까지 원의 내정 가섭을 봤다면 이제 새로운 지배층이 등장을 하는데 그걸 바로 권문세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권문세족이 어떤 사람이냐? 원에서부터 고려 국왕과 함께 지냈던 측근 세력 또는 원과 밀접한 세력 또는 몽골어 능통자 또는 원의 과거에 합격한 자들이 이제 고려에 돌아오면 이제 그들이 지배층이 되면서 권문세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들 있겠죠. 뭐 원에서 고려 국왕, 왜 그때는 왕세자였죠. 왕세자 시절부터 지냈던 측근 세력, 왕세자 시절에 지냈던 측근 세력도 있을 것이고, 아예 원에 밀접해서 정동행성에 다시 들어와서 고려 내정을 간섭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공녀로 이제 갔던 여성 중에서 원의 황실의 눈에 띄어가지고 이제 그 권력을 차지했던 세력들도 있을 것이고, 몽골어 능통자 같은 경우는 몽골어를 잘하면 왜 권력을 차지하느냐? 몽골어를 그 당시에 우리 여러분들이 잘 많이 배우는 지금의 영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들이 영어를 미국에서 많이 쓰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배우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저번에 우리 지난 시간에 몽골이 굉장히 영토가 컸잖아요. 그래서 몽골어가 영어의 역할을 대신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원의 과거에 합격한 사람도 이제 권문세족이 될 수 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시 권력을 독점하고 서로 혼인을 통해서 권력을 재생산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규모 농장을 통해서 경제적인 부를 갖추기도 하고요. 심지어 이들과 이제 결탁한 불교 사원에서도 대토지와 노비를 소유하는 불교의 폐단이 보이기도 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권문세족의 대표적인 게 우리 스텝 2에 이제 나올 게 이제 윤수라는 사람과 조인규라는 사람인데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응방이라고 하는 거는 매사냥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통역관이라고 하는 거는 몽골어와 관련이 있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충렬왕이 세 번째 줄부터 볼게요. 충렬왕이 몽골에 있을 때 윤수는 매와 사냥개를 이용해
왕의 총애를 얻었다. 고려에서 충렬하기 즉위하자 윤수도 가족을 데리고 고려로 귀국하고 그 윤수는 그 응방을 관리하면서 자신의 권세를 믿고 악한 일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통역관 조인규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면 세 번째 줄에 몽골어를 배우게 하였는데 그래서 몽골어에 능통하게 되어서 통역을 잘해서 장군으로 승진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그들이 권문세족이 되면서 권력을 차지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들이 그 권력을 차지하면 그냥 차지한 것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죠. 그 농장을 많이 가져감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몰락해지고 그들은 세금도 안 내면서 그 세수로 거쳐야 되는 세금이 제대로 안 거쳐지니까 당연히 국가 재정도 많이 어려워지겠지요. 그래서 충선왕 같은 사람들이 개혁을 추구했으나 원나라의 간섭 그리고 권문세족의 반발로 실패를 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권문세족이 점점 배를 불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 봤던 게 내정 간섭이 있었겠죠. 내정 간섭이 있었고 첫 대표적으로 영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호칭과 관제가 격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결혼 누구랑 결혼을 하죠? 왕세자와 원의 공주와 결혼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관청이 생겨요? 정, 동, 행, 성 같은 게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수탈, 각종 수탈, 대표적인 수탈이 누가 있었다? 공녀의 수탈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러는 와중에 고려의 권력을 차지했던 권문세족이 있었는데 이 권문세족은 그 다음 측근 왕의 측근 세력 그 다음에 몽골어 능통자 또는 원과 밀접한 세력 또는 원의 과거에 합격한 사람 즉 원과 가까운 사람 또는 국왕과 가까운 사람들이 이들끼리 서로 혼인을 통해서 권력을 공고히 해나가고 이들이 많은 각종 폐단을 통해서 백성들이 살기 어려워지더라까지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다음 시간에는 이 권문세족이 내정 간섭이랑 그 다음에 권문세족의 폐단을 하나하나 없애려고 했었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 공민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할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